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새벽 3시,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굳으면서 잠에서 깨본 적 있으신가요? 발바닥이 뒤틀리면서 아악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카트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 버스에서 내리려다가 종아리가 찌릿하게 당기면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나 얘기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67세 은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진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은호님은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종아리가 갑자기 쥐어짜듯 당기면서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한번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다리를 주무르고 발을 펴고 숨을 몰아쉬며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은호님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과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을 때 발을 디디는 순간 아아는 신음이 나올 만큼 묵직하고 뻣뻣했습니다. 마치 밤새 다리가 시멘트 속에 잠겨 있다가 겨우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은호님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무섭고 답답했지만 누구에게 말하기도 민망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넘길 만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뭉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은호님은 손잡이를 꽉 붙잡고 한참을 버텼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은호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네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트를 밀고 가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찌릿하게 당기면서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호님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운동이 부족해서일까요? 혹시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하나요? 아니면 칼슘이 부족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으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칭을 하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은호님은 그저 막연하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끊기면서 낮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고 오후가 되면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이 산책 가자고 연락을 해도 오늘은 좀 피곤해서 하고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은호님은 자신이 점점 집안에 갇혀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외출이 두려워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언제 또 다리에 쥐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예전엔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가는 게 즐거웠는데 이젠 할머니 다리 아파서 오늘은 집에 있자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실망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은호님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왜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걸까요? 가족들에게도 짜증이 늘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났고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남편이 요즘 왜 이래? 하고 물으면 은호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돌아섰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내가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나를 배신한 것 같았습니다. 건강을 잃어간다는 느낌이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호님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구나.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구나. 이제 뭘 해도 소용없겠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과 굽어진 등, 그리고 힘없이 늘어진 다리가 보였습니다. 은호님은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일부 재활운동 전문가들은 다리 쥐가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다리 쥐는 오래 쌓인 몸의 불균형, 잘못된 습관, 그리고 순환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먼저 혈류순환 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이후 혈액이 다리 끝까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몇 시간씩 같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골반과 엉덩이 근육이 눌리면서 혈액이 다리로 내려가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게다가 골반이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다면 좌우 다리의 길이와 하중이 미묘하게 달라지면서 한쪽 다리에만 부담이 집중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근육의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두 번째는 근육 뭉침과 경직입니다.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이 굳어 있으면 혈액 공급이 더욱 줄어듭니다.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 있으면 혈관이 눌리고 신경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민해진 신경은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근육을 갑자기 수축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주입니다. 특히 종아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부위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의 예민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과민해집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자극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는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근육이 이완되는 단계에서 신경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지하고 과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고 경련이 발생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패턴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집니다. 땀을 많이 흘린 후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몸 사용 습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서는 자세, 평발이나 발의 관회전 같은 구조적 특징들이 모두 하체와 골반의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작은 불균형들이 몇십 년 동안 쌓이면서
어느 순간 다리쥐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한 재활운동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쥐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몸의 정렬과 순환, 그리고 근육 상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은호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면 대체 언제부터 내 몸이 이렇게 된 걸까요? 은호님은 40대와 50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과 가정, 가사를 동시에 해내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또다시 집안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였지만 올바른 운동을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느라 허리를 굽힌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무겁다 하는 신호가 왔지만 그때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힘이 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떨렸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작은 턱에도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은호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다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0대와 50대에 쌓아온 잘못된 습관들, 무시해온 몸의 신호들이 60대에 와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은호님은 자신의 몸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내 몸을 얼마나 소중히 다뤘을까요? 몸은 언제나 나를 위해 움직여줬지만 나는 몸에게 제대로 된 휴식과 관리를 해준 적이 있었을까요? 은호님은 깨달았습니다. 버티기만 했던 몸에 축적된 피로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은호님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건강 강좌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별 생각 없이 따라간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한 운동 지도사의 말이 은호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온몸의 순환이 무너집니다. 다리 길이가 달라지고 한쪽에만 하중이 쏠리면서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근육이 불균형하게 발달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호님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골반이 틀어져 있다고요? 집에 돌아온 은호님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양발을 모으고 똑바로 선 뒤 골반의 높이를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쪽 골반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 라인도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은호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몸이 진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구나. 그동안 은호님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약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반복된 작은 습관들과 정렬의 붕괴가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을 다시 배우고 정렬을 바로잡으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호님은 결심했습니다. 몸을 다시 배워보자. 늦지 않았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은호님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다리쥐가 또 찾아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은호님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몸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4주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단이나 치료가 아닙니다. 시니어 친화적이고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이완, 근육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생활 관리 방법입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불편함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주차 정렬과 이완 회복 주간. 첫 번째 주의 목표는 골반 정렬을 되찾고 굳어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은호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요근 이완 동작을 했습니다. 장요근은 골반과 척추를 연결하는 중요한 근육인데 오래 앉아 있으면 짧아지고 굳어집니다. 은호님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런지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골반을 살짝 앞으로 밀어주면서 고관절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굳어 있어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20초씩 유지했습니다. 좌우 번갈아 가며 3세트씩 반복했습니다. 다음으로 엉덩이 근육을 풀어줬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였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뭉쳐있던 부분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동작도 20초씩 좌우 번갈아 3세트 반복했습니다. 종아리와 발바닥 이완도 중요했습니다. 은호님은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벽을 밀듯이 종아리를 느렸습니다.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앞 무릎만 살짝 구부려주면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났습니다. 발바닥은 작은 테니스 공이나 폼롤러를 이용해 발바닥 전체를 굴려주면서 뭉친 근막을 풀어줬습니다. 1주차 후반부터 은호님은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의 묵직한 느낌이 조금 줄어들었고 밤에 자다가 깨는 횟수가 약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주차 혈류순환 강화 주간. 2주차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은호님은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정확한 발착지 걷기를 연습했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날을 거쳐 발가락 끝까지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흐름을 의식하며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일 반복하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집에서는 고관절 가동성을 높이는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좌우 10회씩 3세트 반복했습니다. 이 동작을 하면 고관절 주변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또 허벅지 앞쪽을 열어주는 동작도 했습니다. 서서 한쪽 발을 뒤로 접어 손으로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면 허벅지 앞쪽이 시원하게 늘어났습니다. 2주차 말에는 확실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걸을 때 종아리가 찌릿하게 당기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고 밤중에 쥐가 나는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줄었고 그나마도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3주차 근육 활성 집중 주간. 3주차에는 근육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근육이 충분히 강해야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작용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은호님은 의자 스쿼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흔들렸지만 점차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종아리 들기 운동도 추가했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5회씩
3세트 반복했습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균형감 훈련도 중요했습니다.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제자리에 서서 10초간 버티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3초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매일 연습하니 10초, 15초까지 늘어났습니다. 균형감이 좋아지면 발목 주변 작은 근육들이 안정화되면서 쥐가 나는 빈도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3주차 말에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힘이 생긴 걸 느꼈습니다. 종아리가 경직되는 느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은호님은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4주차 밤중 경련 예방 루틴 정착 주간. 마지막 4주차에는 밤중 경련을 예방하는 루틴을 정착시켰습니다. 은호님은 매일 밤 자기 전 10분 동안 이완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누워서 발목 펌핑을 했습니다. 발끝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줬습니다. 좌우 각각 20회씩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 종아리 마무리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건이나 밴드를 발바닥에 걸고 다리를 쭉 펴면서 당겨줬습니다. 종아리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20초간 유지했습니다. 좌우 3세트씩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 호흡을 했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호흡을 5분 정도 반복하면 신경이 안정되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분과 전해질 관리도 신경 썼습니다. 은호님은 하루 67잔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점심 전후로 한두 잔, 저녁 식사 전 한 잔씩 나눠서 마셨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두 잔으로 줄였고 저녁 늦게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조절했습니다. 4주가 지나고 은호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로 줄었고 그마저도 가볍게 지나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잠든 후 뒤척이는 횟수도 줄어들면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아직 괜찮구나 하는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은호님은 운동과 더불어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바나나와 감자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에 바나나 한 개를 추가하거나 간식으로 고구마를 찐 것을 먹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와 녹색 잎채소도 챙겨 먹었습니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 정도 먹었고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반찬으로 자주 먹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칼슘도 중요했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나 두부, 멸치 같은 음식을 통해 칼슘을 보충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 기능에도 필수적입니다. 수분 섭취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4주 프로그램을 마친 은호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빈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볍게 당기는 느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발과 종아리가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발을 디딜 때마다 아하는 신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고 아침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은호님에게는 엄청난 행복이었습니다.
정서적 회복도 컸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구나라는 내적 자존감이 복구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늙었어, 나는 약해졌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강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출과 여행, 산책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산책 모임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짜증을 내거나 예민하게 구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니 낮 시간에 여유가 생겼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남편과 대화할 때도 웃음이 많아졌고 손주와 놀아줄 때도 즐거웠습니다. 은호님의 얼굴에는 다시 자신감 있는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은호님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았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은호님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냈어. 나는 다시 살아났어. 은호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호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걷기를 하고 잠들기 전 이완 루틴을 합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은호님은 깨달았습니다. 다리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통증, 불편함, 뻣뻣함, 경련 같은 신호들을 통해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있어 도와줘라고 말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신호를 알아채고 제대로 대응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리쥐는 나이가 아니라 정렬과 순환, 근육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골반이 틀어지고 근육이 뭉치고 혈액순환이 방해받으면 다리에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다뤄주면 몸은 다시 회복됩니다. 60대든 70대든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은호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은호님은 깨달았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면 몸은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10분의 스트레칭, 30분의 걷기, 잠들기 전 5분의 이완 루틴이 모여서 삶을 바꿉니다. 나는 다시 걷고, 다시 숨쉬고,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은호님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호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리쥐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새벽마다 다리쥐로 잠에서 깨시거나 갑자기 종아리가 당겨서 불편하셨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이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